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6월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또 서비스업 지표도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좋구나. 이 점이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또 미국 감세 법안은 이제 하원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뭐 대통령 당연히 서명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감세 법안은 사실상 시행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맛배기에 불과하다. 더 센 거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부동산 말고 주식 투자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실제로 주식시장에 어떤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어떤 뭐 흐름을 만들어낼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과정에도 주도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데 기존의 주도주들은 호재성 재료에 고점을 맞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또 악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소외주들은 반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강세 종목에서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매수가 분산되는 이런 현상, 또 집중적으로 7월에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라갔고, 러셀 2000도 올라가고, 양한 선물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거의 대부분 업종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튼튼하구나 이런 점이 입증이 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 6월 미국의 고용지표, 뭐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경기도나 고용시장이 약해지면서 경기가 둔해질지도 몰라 이런 우려를 희석시켜줬고요. 또 ISM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50 이하로 내려가서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걱정이 됐었는데 다시 50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확장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점, 이건 또 뭐 시장에서 또 다행스럽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이제 이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할 거다. 근데 아마도 그 관세 유예 결정 종료가 된 이후에 몇몇 국가들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게 고의로 지연시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일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보기로 몇몇 국가들은 좀 세게 관세 부과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 좀 다음 주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게 중국 수출 규제 완화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칩 설계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동안 수출 규제를 했었는데 일부 해제해준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서 이 점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연이어서 증시 전망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T가 최근에 6,500으로 잡았다가 이걸 5,800으로 낮췄었는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다시 또 6,300으로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관세 때문에 낮췄다가 다시 높인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려잡고 있는데, 다만 지금 지수 위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아마 이게 또 상향 조정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증권사들이 연이어서 증시 전망을 높여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베트남 관세 이제 발표할 때 20% 기본 관세인데 환적 관세, 그러니까 베트남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관세는 40%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는 일부러 이제 중국 보라고 한 거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 대한 최종 관세는 40% 이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점을 보여줬다라고 또 시장에서는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최종 관세가 최저 얼마 이상이다라는 점도 확인시켜줬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도 오늘 장에 이제 하루 지났지만 이런 해석도 오늘은 나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이제 6월에 미국 고용지표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가 11만이었는데 14만 7천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가장 이렇게 높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 고용이 7만 3천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의 도지가 사람들 해고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주정부 중심으로 또 늘어난 게 있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은 좀 부진했고 정부 고용이 늘어나면서 비농업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실업률은 4.1%, 예상치가 4.3%였거든요.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나 봤더니 이제 노동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취직할게요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줄어서 실업률이 이제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결과적으로 미국의 6월 고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간당 임금은 예상보다 좀 덜 올랐고, 그래서 물가 부담은 덜하고 미국의 경제는 괜찮고, 그러면 안도감을 가져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도 지난달에 49.9로 내려갔었는데 이번 달에 다시 튕겨 올랐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돌린 건데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도 보면 뭐 가격 지수는 내려가고 신규 주문은 늘어나고 뭐 하여튼 세부적인 지표도 괜찮았어요, 비교적. 근데 고용이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고용과 가격 지수는 내려가고 신규 주문은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고용 지표도 좀 부진한 거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간이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이유로 해서 고용이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자체는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냈다. 그래도 증시는 올라가도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7월과 9월에 금리나 확률이 바뀌었어요. 일주일 전에 금리 인하 확률이 7월 인하 확률이 20%대를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5% 이하로 떨어졌고 9월 인하 확률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93% 정도였는데 지금은 67%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9월에 인하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되긴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하를 왜 하지라는 거를 볼 때 경기가 나빠서 인하하는 거랑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인하하는 거랑 물가가 잡혀서 인하하는 거랑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달라져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경기가 나빠서 인하하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인하한다면. 그래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다. 이 점도 좀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테슬라 빼고 다 올랐고요. 그리고 특징주로는 이제 퍼스트솔라 오늘 그 감세안이 통과가 됐죠,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그 감세안 결과물에 이 태양광 관련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될 뻔했다가 이제 유지가 되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거의 랠리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칩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수출을 이제 허용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가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이 3조 9,200억 달러를 넘어갔었거든요. 주가는 이제 거의 161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었고, 이게 미국 주식 역사상 시가총액 최고 높았던 기록을 깼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 3조 9천억 달러 살짝 넘어가는 정도인데 그 기록을 넘어갔다가 종가로는 시총이 3조 8,870억 달러 정도인가 아마 그 정도로 마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장중에 엔비디아가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시총을 넘겼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되게 주목을 하는, 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쿠션, 예,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관세를 이래저래 다 차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지금 제품을 수출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달면 관세가 이제 145달러였잖아요. 145달러인데 이게 이제 어떤 꼼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라벨을 붙여요. 라벨을 붙이면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갈 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는 이제 통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주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돼가지고 이게 관세가 뚝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중국산 제품이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중,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나라들은 관세 협상할 때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베트남의 40%의 이중 관세 부과한 거 보면 대중국 관세는 최소가 40%, 관세 협상이 최종으로 타결이 돼도 4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코스피는 사실은 갇혀 있죠. 예, 오늘 이걸 넘어갈지가 되게 주목되는데 코스피는 좀 갇혀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징크스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으로 이 검은색 선이 120월선이거든요. 120월선을 깰 정도로 조정이 크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그 전 고점을 넘겼었어요.
그 고점을 넘기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외가 됐던 게 최근 3년이었어요. 최근 3년 동안 그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내려가고 나서 그 고점인 3,500원 저리를 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 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깨고 나서 분위기 봐서는 넘길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최소 3,500원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 때 분기 차트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봉에서 코스닥이 굉장한 저항대에 갇혀 있다. 이게 이제 120월선이 계속 저항이 됐었거든요. 그 작년도 하반기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저항으로 작동했었는데 지난달에 살짝 넘어갔고 지금은 돌파해서 안착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수급은 조금 애매한 게 기관은 일관성 있게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도 6월 27일 그러니까 저 날짜가 6월 27일이 어떤 날짜냐면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7월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은 7월 들어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산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안착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재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빅3 종목 수가 많고 시가총액이 크거나 이게 이제 바로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2개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느냐. 그러면 저 120일선 돌파했던 저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큰 추세로 바뀌게 되는 코스닥은 아직 갇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이면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성장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떨어질 거야 이렇게 전망이 되다가 최근에는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조금씩.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고 어제 뭐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머징 증시를 또 글로벌 증시에서 뭐 좀 리드하는 국가로 우리나라 이런 취지의 어떤 코멘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종목인데 주요 종목 연간 상승률 보면 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뭐 방산이나 원전이나 조선이나 지주회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몰돌랐던 종목군들, 뭐 2차 전지, 자동차, 삼성전자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장관 임명이 된 날 결과적으로 주가는 그날이 피크가 되는 예, 원전 관련된 종목이 그렇게 되고 다음에 상법 개정 뉴스가 거의 정점에 다른 날 지주회사가 고점을 친다든가 다음에 방산 대규모 수주 계약이 나온 날 방산주가 그날 피크를 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또 악재 나온 날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공급량이 안 좋아졌다. 그날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2차 전지 올라가고 삼성전자 실적이 쇼크로 나올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온 날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갔거든요. 약간 이제 호재에 하락하고 악재에 반응하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자금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주가 좀 바뀌고 있나 보다. 또는 분산되고 있구나. 매수 자금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나왔는데 금리나 하더라도 경기 침체 때문에 한다. 이런 우려는 희석이 됐죠.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재료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좀 세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한 어떤 시장이 어차피 저 사람 또 절해놓고 이렇게 갈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재개했는데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삼성전자 매수하는 건 좋은데 다른 업종 매수를 좀 고르게 좀 분산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외 업종 상승세가 지속이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뭐 소외 업종이라고 하면 전기전자, 반도체, 2차 전지, 또 일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뭐 일제히 다 올라가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일부 종목이 좀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업데이트 하진 않았는데 그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 주식이 대체로 괜찮은데 TSMC만 좀 부진해요. 예,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주 주요 종목 중에선 가장 최상단에 있는 예, 그런 종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마이크론테크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법
괜찮아요. 올해 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맨날 제가 동네 바보형 얘기하지만 최근의 반등으로 삼성전자도 누적으로 보면 올해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2000년도 이후에,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HBM 문제라든가, 뭐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익이 하이닉스한테 적고 앞으로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과거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올해 되게 많이 올라가는 통계인데, 좀 돌아서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 그 관제 합의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런 해석도 좀 있어서 그 효과가 제거된 오늘 같은 경우도 특히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반응을 할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